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신치범 박사님의 책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입니다. 특히 이 책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군의 국방혁신 4.0과 맞닿아 있는 6장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인구 절병 얘기도 많고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 이 책의 그 해답, 일종의 비밀 코드를 제시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은 그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군사혁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거든요. 아, 기존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막 전방위적으로 시간하고 자원을 엄청 투입하고 또 적이 강하면 우리도 강하게 맞대응하고 이런 방식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어떤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나요? 그냥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모든 분야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위협에 좀 뭐랄까 뒤따라가는 식의 대응이 많다는 거예요. 사후적이랄까요? 아, 수동적인 느낌이네요. 네. 근데 현대전은 아시다시피 최단 시간 안에 최소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속도전이죠. 네. 근데 기존 방식은 이런 패러다임에 좀 안 맞는다는 비판인 거죠.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군요. 시간과 자원의 제약 속에서 좀 더 날카로운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비대칭성이라는 키워드를 딱 꺼내드는 겁니다. 비대칭성. 이게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그런 전술 개념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 이상이죠. 훨씬 전략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대칭성 기반 한국형 군사혁신, 그 Asymmetric KRMA의 핵심은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네, 적의 여러 약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 그 급소,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정확히 찾아서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고개를 딱 타격하자는 겁니다. 아, 전면전으로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의 균형점, 그 핵심을 무너뜨려서 전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데요. 급소를 찾아서 우리의 강점으로 공략한다. 이게 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 10분의 검증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말은 쉬운데 그 급소라는 걸 정확히 찾아내는 것부터가 엄청 어려운 일 아닐까요? 아, 물론이죠.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래서 책에서도 그 급소 분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를 위한 정보력, 분석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을 토대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과감하게 활용하려는 생각의 전환, 그 마인드셋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는 국방혁신 4.0과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국방혁신 4.0, 그 AI 과학기술 강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막 첨단 기술 도입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럼 기술만 막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국방혁신 4.0이 첨단 기술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 비대칭성이라는 전략적 두뇌를 제대로 장착해야 한다는 거죠. 전략적 두뇌요? 네, 책 6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좋은 무기, 비싼 무기 많이 갖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값싼 드론을 막 대량으로 활용해서 적의 비싼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아, 그런 방식이요? 네, 또는 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사이버전, 인지전 능력 같은 걸 활용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의 허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기술을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쓸 거냐 이겁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란 거죠. 기술을 비대칭 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이나 기술 외에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을까요? 에필로그나 결론 쪽에서 좀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특히 추천사나 에필로그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요? 네, 아무리 무기체계가 막 발달해도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는 사람의 창의성 그리고 리더십이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저자가 말하는 진짜 비밀 코드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사람이군요. 어떤 역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특히 군 간부들이요. 단순히 자기 분야만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막 연결하고 융합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통섭, 컨실리언스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통섭형 인재. 네, 계속 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서 비대칭적인 사고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더요. 그런 리더를 키워내는 국방 엘리트 양성 시스템 자체에 혁신을 강하게 촉구하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기술, 그리고 그걸 활용할 비대칭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운용할 창의적인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는 싸워 이기는 군대를 넘어서 구국한병, 또 선진 강소국, 이런 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비대칭 KRMA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만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자원으로 안보 효과를 극대화해서 국가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자 이런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네.
저자는 이게 바로 국방혁신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다. 그리고 미래 한국 안보의 등대이자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 그 비전이 잘 나와 있죠. 네, 등대이자 나침반이라. 오늘 쭉 살펴봤지만 이 비대칭성 기반 한국형 군사혁신이라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 경쟁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것인가, 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결국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사람의 창의성과 리더십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비단 국방 분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 비대칭적 사고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 적용해 볼 부분은 없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